변경이 나오면 항상 그 경정이랑 같이 그 떠올려야죠. 예, 그래서 경정은 당초 그 원시적인 그 잘못된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수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경은 원시적인 하자는 없는데 나중에 후발적인 사유로 어떤 문제가 저기 후발적인 사유가 생겼을 때 변경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애초에 22시에서 06시로 했던 게 잘못된 처분은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집합금지 명령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감염병 확산세가 급등하고, 네,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세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 이런 사정이 후발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의 사유가 무슨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때는 그냥 이때는 이 정도 처분이 적법했던 거고, 그러니까 A 시장 맘이죠. 이건 재량이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꾸 확산세가 급등하니까 며칠 안 돼가지고 지금 이거를 시간을 늘린 거죠. 예. 이게 감염병 확산세가 급등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모이면 안 되니까 집합금지 명령 시간을 더 확장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초저녁부터 모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후발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이건 변경이다. 지금 이 사안은. 그래서 변경하는 내용이 행정처분이 이렇게 뒤따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을 늘렸어요. 3시간, 총 토탈 3시간을 늘렸어요. 2시간, 1시간씩 늘려가지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걸 당초 처분이고 이걸 후속 처분이라고 할 텐데, 자, 뭐 보통 학판 검 이렇게 많이 하죠. 학설 판례 검토 이런 식으로. 학설은 여기서 튀어나올 것들은 당초 처분이 있을 거고, 뭘 기준으로 할래니까 지금 대상 적격을 따질 때 당초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학설이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 안 써도 됩니다. 뭐 어차피 12.5점이면 이거 판례 적기도 바빠요. 네. 여기서 그리고 포인트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 내용들을 적어주는 거죠. 네. 이 결론과 함께 이 내용들을 설시해주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 이건 말고도 조금 논점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학설은 간략하게 이거 기억이 났으면, 공부를 하셨으면은, 준비를 했으면은 그냥 간략하게 언급만 해주면 됩니다. 당초 처분설이 있을 거고, 아니다 변경된 걸로 해야 된다 변경 처분설이 있을 거고, 둘 다 해도 상관없다 당초와 변경이 둘 다 같이 공존한다 변전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변경된 당초 처분설. 그래서 이 변경된 내용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사실 처음에 이 처분을 할 때부터 있던 거다. 그래서 이거 그 비교 언급을 해놨는데, 이거 딱 보면 그 과세 처분 딱 생각이 나죠. 증액 경정 처분이 있고 감액 경정 처분이 있죠. 처음에 세금을 얼마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과세자랑 이제 국민이랑 다투다 보니까, 세무서가 다투다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고 금액을 줄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늘리게 되면은 그 당초 처분이 이제 늘려진 금액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그냥 오직 증액 경정 처분, 그러니까 후발 처분이죠. 나중에 변경된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흡수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감액이 된 경우에는 이거는 역흡수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흡수가 돼서 이 감액이 되면은 그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변경된 당초 처분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해서 이 용어는 뭐 교수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막 그래가지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냥 가장 많이 그 쓰이는 그 학설 이름으로 해가지고 외우면 되고, 막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안 써도 됩니다. 학설은. 네, 뭐 이런 거 안 썼다고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역흡수설이어가지고 감액 경정 처분이랑 증액 경정 처분이랑 다르다. 이거는 이제 이거 지금 공인 노무사 시험이니까 노무사 시험 기준으로는 2017년도 기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경정 처분이었죠. 이번에는 이제 변경 처분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7년 만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거는 과세 처분에 관한 거니까 지금 여기와 직접 관련 있는 논점은 아니지만, 이런 그 시험장에서 만약에 뭐 이런 거 풀기도 사실 바쁘겠지만, 만약에 이런 그 과세 처분이랑 이제 흡사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변경 처분이고, 이게 변경 처분설, 변전설 이렇게 지금 이것도 나눠지는데, 이게 후속 처분으로 할 거냐 당초 처분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따지는 거는 지금 이거랑 지금 구조가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쓰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생각이 났다면은, 이런 증액 경정 처분, 이런 감액 경정 처분과 이런 거와 비교해서 이렇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채점자한테 나 이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풀면서 이게 떠오르더라. 왜냐면 변경 처분이랑 경정 처분은 이건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항상 짝꿍으로 같이 다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논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이 나서,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적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해설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판례를 갖고 와서 지금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거고, 지금 여기 답안지 작성하는데 이런 내용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에바죠. 예.
그럴 시간도 안 될 거고, 네, 이거는 아니지만, 네, 논점이 아니니까 이건 안 적어도 되지만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흘려만 줘도 답안에다가 이런 증액 경정처분 흡수설, 감액 경정처분 역흡수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정처분 사례와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거를 설치를 해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적을 거는 이걸 적을 건데 여기 내용에다가 이거를 덧붙여 주면은 간단히 이렇게 단어들만 현출이 돼도 채점자 입장에서는 어유 얘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적었어 완전 플러스 가점에다가 인상이 너무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이 나가지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변경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당초 처분 이걸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 이제 결론을 할 건데 자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내려준 거죠. 판결 요지 중에 첫 번째 판결 요지예요.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 그러면 당초 처분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네, 후발 처분이 이제 의미가 있죠. 실질적으로 변경됐으니까 완전히 대체가 됐으니까 이런 단어들이 2차 답안지에 현출이 돼야 됩니다. 네, 전원 합의체 판례는 이거 쓰라고 지금 문제 내준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결론만 대상적격이 뭐 이거 당초 처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종전 처분만 대상적격이 된다 이게 결론이긴 한데 이것만 맞춘다고 점수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 적어주고 종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 처분만이 항고 소송이 된다. 그러니까 이 뒤에 것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사례와 같이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쵸? 지금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다가 조금만 늘리고 조금만 늘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을 추가 처리에 변경한 거다. 그러니까 추가한 거죠 지금. 예, 2시간 추가, 1시간 추가, 토탈 3시간 추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당초 처분이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네, 이렇게 종전 처분이 여전히 항고 소송이 된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변경 처분설의 입장이고, 네, 학설도 이렇게 4개가 있지만 이 중에 판례가 취하고 있는, 네, 이 둘 다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 학설로 가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학설로 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설 간단히 소개하고 판례가 어떤 학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판례 내용 설치하면서 이렇게 언급만 살짝 해줘도 학설에 대해서 전혀 언급 안 한 사람보다는 가점이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를 이거를 정확하게 답안에다 설치를 해줘야 된다. 뭐 내용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완전히 바뀌는 거면 후속 처분이고 그런 게 아니면은 종전 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대상 적격 아무 문제 없고 바꿀 필요 없다. 그래서 갑의 소송 대상 적격을 갖춘 것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긍정. 네. 그래서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병준설의 입장해 가지고 종전 처분이 여전히 항고 소송이 된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12.5점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적어주고 요게 증액 경정 처분.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런 거 생각지 못할 거예요. 이거 답쓰기도 바쁩니다. 이거 논점 찾아내기도 바쁠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떠올랐다. 이거 완전히 이 과세처분 이 구조랑 이거 맨날 날이면 날마다 하는 판례잖아. 이거 행정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간단히 이렇게 터치만 해줘도 점수 아주 팡팡 나갈 겁니다. 물론 이런 중요한 내용들 못 쓰면서 이런 거 언급해봤자 그러면은 삽질이죠. 네. 그 채점자가 물어보는 건 정확히 답을 기술을 하면서 내가 조금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공부한 티만 내주면 됩니다. 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채점자한테 그냥 어필만 해주면 돼요. 다만 채점자가 물어본 직접 문제의 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갑에 대한 이거 12.5점은 이렇게 해서 채우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좋죠. 이거 다 지금 이제 사실관계가 있고 여기 지금 판례 내용인데 종전 처분이 이렇게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고 영업시간 제한분만 일부 변경한 거니까 지금 이 집합금지 명령 시간만 일부 변경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병존하면서 이 원고들의 이 갑에 대한 규제 내용을 형성한다. 같이 이 처분과 이 변경된 처분이 같이 이렇게 규제 내용을 형성한다. 이런 표현이 너무 참 좋죠. 네, 이런 표현을 기억해 놨다가 이런 게 시험장에서 떠올라서 이렇게 답안에다 적으면 이 채점자는 이 판례 이거를 기준으로 이거를 채점하기 때문에 이런 병존하면서 이거 아까 병준설 아까 학설 이름이기도 하고 같이 규제 내용을 형성한다. 이거 규제잖아요 지금. 네. 이러면은 너무 그 표현 자체가 판례를 그대로 빌어온 거라서 너무 좋죠. 네. 아주 좋은 점수가 나갈 겁니다. 이런 게 사실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규제 내용을 형성한다 이런 게 무슨 지금 뭐 양자역학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쉬운 내용이지만 이게 2차 시험장에서 이런 증액 경정 처분과 이게 같은 구조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떠올리기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5점 의뢰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